자, 아우름 인성개발원 친구들, 우리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먼저 선생님은 답을 알고 하는 선택과 답이 뭔지 몰라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사실 요즘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먹어버렸다니까요. 사실 안 먹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먹어버린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인데 롤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랭겜만 돌리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도 30분만 더, 한 게임만 더 하다가 공부는 포기하고 게임만 하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게 다 유혹을 못 이겨서 그런 거지.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오, 우리 현아가 아주 날카로운 점을 지적해줬구나. 맞아, 좋은 선택을 하려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이 가장 중요해. 선생님, 근데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를 때는 선택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같은 거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게 정답인지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농구랑 야구 둘 다 잘하는데 농구부를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야구부를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니까? 사실 나도 친구들이 나보고 노래 잘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가수나 한번 해볼까? 응? 진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노래방 한번 가볼까? 에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은 항상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 이처럼 선택은 답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매우 어려운 일이야.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지. 자, 그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아우름 인문학 인성교실을 통해 다 함께 확인해보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군요. 제가 옛날에 광고를 보다가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만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잘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잘 잡는 것, 즉 우리 미래의 방향성을 잘 선택하려는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꼭 해야 할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고 더 나아가 좋고 싫은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치관도 선택의 문제인 거겠네요. 최고의 판단과 의사결정,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행동들이 필요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주제를 명확하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선택이란 삶의 좌표를 정하는 것, 즉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한번 다 같이 탐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왜 모여 계세요? 오늘부터 사내TV 찍으신다고 하셨죠? 일단 저희 소개부터 좀 하자면 저희는 인성개발원 참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성개발원의 새로운 학습자를 뽑기 위해 면접을 위해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학습자들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자, 면접자분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일단 먼저 자기소개 왼쪽 분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안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바른 인성을 배우고 싶은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황수진입니다. 네, 저희 인성개발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황수진님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진님, 혹시 왜 삶의 좌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제가 학생으로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뚜렷한 저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저만의 인생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인생 성장 스토리의 첫걸음이 바로 삶의 좌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층은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좌표를 정하고 또 그 선택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정한 선택, 또 내가 정한 선택과 함께 그에 대한 행동 자체가 우리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삶의 좌표 정하기는 결국 나를 잘 성장시키는 하나의 키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수진님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준님에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준님 혹시 형준님 생각에는 삶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삶의 좌표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삶의 지향점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난 뒤에 내가 잘하는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삶의 좌표를 정하기 위한 정보들을 주변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배워나가야 잘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준님 훌륭한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진님에게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님, 혹시 수진님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시게 되었나요? 네, 먼저 회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기업의 근간이라는 점에 매력을 먼저 느꼈습니다. 애매한 것보다는 답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회계학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 회계학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저의 결정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형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준님은 혹시 집단 의사 결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경험과 함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수학여행의 장소 선정이나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반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소속회, 그 위원회 소속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의사 결정은 다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문제를 협의나 토의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단 의사 결정이란 사실 다른 사람과 협의를 통해 무조건 선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역지사지의 마음이나 아니면 또 존중과 매너,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또 해야 되고 최고의 결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너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런 등의 말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형준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만약에 이제 저희 인성개발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존중과 이제 배려의 자세로 꼭 끝까지 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이 저한테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의 선택이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좌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가면서 선택의 총합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 대해 잘 알고 주변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기를 때 적어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개발원에 들어와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형준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인성개발원에 들어가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인 인문학을 통해 제 내면의 인성을 좀 더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잘 바꿔서 사회가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합격이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책에 관련해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더 많은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책 속 명언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시행착오는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에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지속성이에요. 앞으로 이 일이 오랫동안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 고민하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비움과 내려놓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기 삶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성개발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인성개발원에서 성장하고 배우는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